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정유겸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겸 학생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역시 또 과제에 치여 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인턴에 대한 그 생각은 아직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인턴 안 그래도 지금 방학 때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아직 2학년이라서 뽑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교환 학생도 막 교환 학생보다는 해외 인턴 쪽으로 약간 마음을 돌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취준생들을 응원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할게요.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 풀어봐야겠죠. 신영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출제자 누군가요? 누군가요? 누구. 와, 동경님! 자주 오네, 자주 와. 네, 역시 천재인 게 증명이 되니까 네. 기회가 많이 오네요. 증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랬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 분식 결산을 무엇이랄까요? 유경이 몰라?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야. 이 용어는 모르겠네요. 경영 쪽을 안 배워서 저는 이게 아직. 분식회계가 정답인 줄 자, 알았는데 셋 중에 아시는 분. 없어요. 저는 회사만 알아요. 회사 어디? 그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힌트에 있었어. 예, 그거.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로직스. 예. 그때 우리가 홍 쌤께서 다뤄주셨던 내용이에요. 전 여기서만 공부하거든요. 몰라요? 몰라요? 힌트 더 주세요. 무식이가 하나 진짜 제대로 들어왔네, 진짜. 누나 NYU잖아요. 아니, 근데 심지어 경제학과예요. 재정이가 은근히 맞췄어요. 분식회계. 분식회계? 맞습니다.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게 문제에 있었는데? 응, 회계 분식 결산. 네. 그래서 분식회계가 분식회계?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답이 나오길래 좀 놀랬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공부를 무조건 여기서 해요. 저는 집에서 공부를 안 하는데 취업을 부탁해서 홍 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파트였거든요. 그 회사를 다뤘을 때.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분식회계고 네. 분식회계는 불황기에 특히 자주 이용이 되는데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그리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등 법규에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통해 분식회계로 판정, 주식 거래를 정지한 상태입니다. 홍쌤, 이게 분식회계 판정이 우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이어지냐 관심사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사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증선위에서 이번에 발표가 난 건 지금 분식회계가 고의성이 되게 중요한데 고의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별이 난 거고요. 추후에 이게 뭐 상장 폐지까지 갈 거냐 또 삼성 측에서는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부분에 분식회계 문제가 있었다 하면 이거는 결국 그 이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권과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당시 제일모직에 대한 평가가 고평가를 받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더 이득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식회계를 통해서 합병이 이루어질 때 경영 주도권자의 좀 그 능력, 그러니까 그 경영권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더 많이 실어줬다라고 지금 일각에서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면접장에 가서도 특히나 이제 재무나 회계 직군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에게는 삼성 말고 다른 기업에 도전할 때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회계 담당자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 실수가 그냥 간단하게 실수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윤리의식이 또 재무회계 담당자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터치하는 수준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을 도전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기에 여러분들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나기 이전까지는 좀 미리 여러분들 언급하는 그런 뉘앙스는 좀
감추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LG 하우시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 장식자재 기업이자 자동차 소재 부품 및 고기능 소재 기업으로 1947년 LG화학의 전신인 라키 화학공업사로 설립돼 2009년 LG 하우시스로 재출범했습니다. 국내 최초 비닐장판, 비닐벽지, 상업용 PVC 타일과 창호를 생산했고요. 진공 단열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 옥수수 유래 성분의 바닥재를 생산, 건축자재 업계 최초로 탄소 성적 표지 인증도 취득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엔 키자니아 서울 내에 인테리어 회사 체험관을 오픈해 전문성과 함께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키자니아라는 곳이 있군요. 전 잘 모르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어린아이들이 가서 실제로 그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곳이에요. 우리 유겸 학생도 당연히 LG 하우시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진짜 LG는 알았는데 네. LG 하우시스는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키자니아에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던 곳이라서 좀 귀에 꽂혔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우리 꾸기 형님도 LG 하우시스에 대해서 혹시 네, 뭐 저도 LG 하우시스 뭐 들어는 봤는데 사실 근데 이게 또 주변에 막상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LG 하우시스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LG 하우시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빅데이터부터 볼까요, 전쌤? 네, LG 하우시스에 대해서 지난 1년간 5,900여 건밖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역시나 좀 생소한 그런 기업 이름인 것 같고요. 네. 이 연관어들을 보면은 집을 짓고 뭐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테리어가 가장 많이 연관어로 떴고요. 시공, 아파트, 제품, 리모델링, 벽지, 디자인, 주방, 바닥재, 친환경, 대리석, 타일, 도어, 발코니, 뭐 단열, 장판 이런 단어들과 함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라이벌 기업일 수도 있겠죠. 한샘이라는 단어 하나 보이고 있고요. LG 하우시스 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건자재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집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분들이 실질적인 목적으로 검색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홍쌤, LG 하우시스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올해 18년도 신입과 이제 경력직 채용이 있었는데요. R&D 직군에서 이제 신입 석사, 박사 채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연구 분야가 고분자라든가 그다음에 유기합성이라든가 또 구조 설계 이렇게 다양하게 LG 하우시스는 건자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소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폴리머 쪽, 고분자 쪽에 연구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하우시스가 건자재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게 자동차 이 소재 부품 쪽을 좀 보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R&D 직군에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학 장학생이라고 해서 요즘 또 LG 계열에서 이럴 때가 많은데 우수 인력들이 미리 선점하고자 석사라든가 박사 관련된 부분에서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졸업 이후에 기업에 취업하는 이런 프로세스도 LG 하우시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졸 신입에서 일반적인 생산기술 직군들의 채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과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한국영업본부, 여기 이제 국내 영업 파트에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관리와 안전관리 그리고 환경관리,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 개발도 중요하고 또 건자재가 만들어지는 제조 공정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환경 리스크 요인 관리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 직군의 채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매 직군, 그리고 일반적인 물류라든가 혁신 지원, 그리고 정보 전략까지 도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영? 네, 떠도는 소문. 네, 우리 LG 하우시스엔 안느가 아닌 엔느가 있다고 카더라. 가더라! 예, 뭐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GN라고 하는데 네. 예, 주인공은 우리 안정환 씨도 LG 하우시스 직원도 아닌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거 GN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LG 하우시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외 활동, 그다음에
그 새로운 제품을 찾거나 안 그러면 시장의 동향을 확인하는 게 건자재 업종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GN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 새로운 기술을 사람들을 선별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뽑아서 이 지금 고객들에게 프로슈머 활동들. 그러니까 프로슈머는 뭐냐면 컨슈머와 프로덕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물건만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개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홍보 대사 활동. 그러니까 아직도 이 브랜드를 모르는 고객들이 많으니까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1인 가구나 또 주부 계층들에게 알려야 될 거예요. 이런 대외 활동이 또 이루어지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블로그에 또 구체적으로 그런 인테리어와 관련된 후기들을 좀 올릴 수 있는 작업.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이거는 LG 하우시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비자 기업들이 지금 프로슈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갈 기업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기업에서 진행되는 이런 대외 활동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홍보대사 활동도 이루어지고 홍보대사 활동은 구직자들이라고 하면 그 기업의 홍보대사 활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라든가 모바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프로모션 채널, 모바일 프로모션 그 채널 자체에 대한 이해도로 더 어필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기업에서는 어찌 보면 고객을 나쁜 말로 얘기하면 조금은 이용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에 너무 또 이런 부분에 심취하게 되면 역량이 한 군데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좀 그 경중은 좀 따지고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할 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LG 하우시스의 또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11월에 공개한 자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7,444만 원입니다. 사원들은 4,119만 원을 받고 있고요. 대리가 4,850만 원, 과장이 5,704만 원, 그리고 부장은 7,607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건축 자재 회사, 샵 디자인 회사입니다. 우리 LG 하우시스는 주로 건축가 인테리어 그리고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디자인 기업인데요. LG 하면 또 디자인이듯이 인테리어도 자동차도 일단 예쁘고 그리고 멋있고 거기다 실용성까지 갖춘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전문적인 뭐 디자이너들이 있어야겠네요, 전쌤.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업계에서 1위 기업이다 하면 성능이나 기능, 뭐 내구성이 가장 탁월한 그런 제품을 생산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기술력이 워낙 비슷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무엇으로 이 제품을 선택하느냐, 바로 디자인입니다. 예뻐야 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 하우시스가 국내 건자재 업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양성에도 또 힘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 과제로서의 디자인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건데요. 2013년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디자인 경영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또 수상하기도 했고요. 대내외적으로 디자인 쪽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999년에 업계 최초로 이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를 이제 열기 시작했는데 매년 1,000명가량의 고객하고 디자인 전문가가 참가를 해서 이 사회 문화 이슈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 앞으로 디자인이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디자인 이노베이션이라는 또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발전시키고 최종적으로 제품 출시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걸 위해서 세계적인 건축가, 뭐 예를 들면 벤 반 베르켈이라든지 산업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맨디니, 카림 라시드, 스테파노 지오반노니, 마르셀 반더스,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들과 함께 협업을 늘 진행해서 수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LG 하우시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요즘 집중하고 있는 파트도 바로 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래도 LG 하면 디자인을 먼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애플 같은 그런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나 산업이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LG 하우시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LG하우시스가 이제 작년 매출이 한 3조가 좀 넘는 수준이고 네.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주 매출 부분을 보면 이 건축 자재 파트가 한 70% 육박하고 나머지 약 한 30% 가까이 되는 파트는 고기능 소재 및 부품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재 부품 쪽은 사실 디자인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건자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창호, 바닥재, 인조 대리석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건자재 자체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적인 신뢰성, 친환경 요소. 그러니까 디자인 외적인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디자인 하나만으로만 기업의 경쟁력을 측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누군 모르고 누군 안다. 샵 인테리어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기업을 소개하면서 각 그 업계 내의 경쟁 구도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의류하면 빈폴과 폴로 그리고 조미료하면 대상과 제일제당이듯이 인테리어하면 LG하우시스와 KCC가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업계 내 경쟁은 이 필수적일 텐데요.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로 치열한지 좀 알아볼까요, 전쌤? 왜냐하면 건축자재하고 인테리어를 동시에 진행하는 회사 중에서 큰 기업 중에 하나가 KCC인데 업종의 라이벌이면서 사실은 좀 신경전을 촉발시킨 그런 사건이 있어요. 2014년에 KCC가 이제 광고를 내면서 지인은 모른다, 홈CC 인테리어는 안다라는 광고 카피를 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건자재 브랜드 중에 LG하우시스 지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놓은 거는 이런 인테리어 할 때 주변에 물어보지 말고 전문가인 홈CC 인테리어와 상의하라라지만 그 안에 지인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아주 교묘하게 돌려서 이제 깎아내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무래도 화가 났겠죠. 좋은 창은 어떻게 고르지? 삐 대충? 난 몰라. 진짜 몰라. 지인은 모른다. 그래서 이제 LG하우시스도 맞불 작전을 피는데 최근에 이제 KCC가 한 방송사하고 손잡고 의욕적으로 1억 원으로 집 짓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 이 앞뒤의 광고에다가 이 LG하우시스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분위기도 내보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날 있지 않으세요?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LG하우시스와 KCC가 끊임없는 신경전.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이런 신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업계 1위다라는 걸 계속해서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또 LG하우시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8%나 줄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어요. 실제로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도 한 4.2%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이제 적자로 전환됐거든요. 그 이유가 우선은 건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는데 국내 건설 경기가 지금 하락세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에도 부품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황이 요즘 좀 부진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덧대어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세고 그다음에 또 원재료 가격이 좀 요즘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제 차량 산업에 대한 신규 산업에 대한 그 투자가 될 거예요. 그 탄소 섬유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탄소 섬유가 지금은 자동차에서 많이 활용되진 않는데 앞으로 그 쓰임새가 커질 거예요. 실제로 전망치를 보면 12년도에 탄소 섬유 복합 소재의 시장의 규모가 약 한 100억 달러 정도로 예측이 돼 그 당시 그 규모였는데 지금 2020년의 예측치가 한 250억 달러 정도로 커질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텐데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건자재를 뛰어넘어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소재 그리고 전기 자동차 뭐 이런 이슈들에 의거해서 새로운 소재가 자동차 업종에 많이 적용이 될 텐데 그런 소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내일은 영업왕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겠죠. 오늘 이 LG하우시스 제품 중에서 유겸 학생이 선택한 제품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다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죠? 네. 저도 그런데요. 이 내 집 마련이 단순히 집을 소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했던 집을 구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 LG 하우시스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창호, 바닥재, 벽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지인스퀘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뭘 구매해야 할지 잘 모르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지하마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폐암의 주 원인인 라돈이라는 물질이 매트리스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에서 나온다는 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친환경 제품이 대두됨에 따라서 저희 LG 하우시스에서도 친환경 제품 라인을 만들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마루입니다. 이 지하마루는 옥수수를 주 원료로 해서 환경질환 유해물질을 최소화했고 또 이때까지 문제가 많이 되었던 그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소리잠을 이용했어요. 지하소리잠은 그 6mm 두께의 PVC 그 바닥재 제품 라인을 사용해서 층간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LG하우시스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국토부가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축자재를 의무화했을 때도 그 시장과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하마루는 프리미엄, 원목, 자연목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나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인테리어를 가능하게 했고 LG하우시스가 아까 말씀하신 그 KCC나 다른 기업에 비교했을 때 가격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밀리지 않지만 지하마루는 친환경 제품이다 보니까 하나에 3, 4만 원 정도로 어느 정도 가격은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건강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것처럼 저도 이 지하마루를 기존의 자사, 타사 제품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시는데 집에 와서 오염물질 다 들이마시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 지하마루를 통해서 디자인도 잡으시고 건강도 잡으시는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구입할 생각이신가요? 저는 약간 솔깃하긴 했는데 아까 그 한 장당 3, 4만 원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바닥 제품을 사본 적이 없어서 원래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늠이 안 돼서 일단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꿍경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옥수수를 주 원료로 하고 층간 소음도 없애주고. 근데 이게 기존 거랑 물론 이제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저도 가격적인 면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슷하게 네. 3, 4만 원이 이제 전체를 깔았을 때 얼마 차이가 나는 건지가 원래 기존 거는 얼마인지도 조금 얘기를 해줬으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초보자들은 좀 더 많이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네. 네. 자, 전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의 어떤 도입이 굉장히 좋았던 것 네. 같아요. 사회적 이슈라든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딱 짚으면서 들어갔고 큰 덩어리에서 조금씩 세분화시켜가지고 내 집 마련, 그다음에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마루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브랜드를 확실히 인지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관심사인 라돈이라든지 층간소음 이런 것들로 귀를 사로잡는 데 굉장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라돈 측정기를 집에다 이렇게 맞아요. 구입해가지고 쓰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이슈인데 이런 부분은 좋아서 이제 중간까지는 굉장히 물 흘러가듯이 잘 흘러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과정이 조금 문제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해줬듯이 타사의 비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치라든지 아니면 아까 디자인 대상 탄 것들 이렇게 좀 더 귀에 꽂히는 키워드들을 좀 더 나열함으로써 내가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이 좀 더 편하고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그런 접근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 쌤께서는 내 집 마련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끌어들여야 되겠죠. 어차피 핵심 마케팅 요소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과 친환경을 앞단으로 더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의 분석, 그다음 제품의 기술적인 특징, 가격적인 메리트 이렇게 플로우가 흘러가게 되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전달이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지금보다 20%, 30% 정도 줄이고 전후 관계에서 두 갈씩 접근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좋은 발표였던 것 같고 잘 들었습니다, 유겸 학생. 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경. 자,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사실 실험을 많이 합니다. 실험과 우리 시험의 차이를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은 다시 말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나 기술이 얼마나 나에게 습득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은 우리가 일정한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예상했던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 퀴리가 라듐을 발견한 것은 시험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였듯이 LG 하우시스가 실험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에 안주하면서 개발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정리했는데 조금 더 나눠서 기업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면 이렇죠. 자, 건자재, 이제 바닥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바닥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닥재의 어떤 부피를 크게 만들게 되면 부피가 커지는 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부피가 커지는 만큼 화재가 났을 때 그 인화성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있죠. 그럼 인화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층간소음도 해결을 하고 가격적인 부분들도 해결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공학도들은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시도들을 통해서 임계적인 값에 다가가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시험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런 제품이 개발되고 나서 제조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균일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우리가 식스시그마라고 얘기하는 건 표준 편차를 시그마 수준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 기업은 항상 그 정해진 스펙대로 제품이 양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벗어나는 제품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걸 우리가 불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경 학생의 그런 접근은 정확했고요. 근데 기업 관점에서 이렇게 조금 살을 좀 붙이게 되면 더 직무 전문성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친구로 어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LG 하우시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겸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실제로 제 남동생이 건축 쪽에 엄청 관심이 많은데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LG 하우시스 면접 후기들을 보니까 PT 면접장에 가게 되면 PT를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요. 그다음에 또 토론 면접장에 가보면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사업의 선정 이유와 새로운 소재가 포함된 아이템을 제안하라. 이런 면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반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상반기 시즌 면접은 주로 한 5월 달에 많이 봐요. 4월 말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직자들은 면접 연습을 아예 안 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결국에 취업의 명운을 자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면접력이기에 평상시 여러분들이 떠들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지 이런 발표라든가 토론의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스터디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인적성도 시간 재고 안 푸니까 강제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또 그 상황들 속에서 발표하는, 토론하는 연습들을 많이 진행하고,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 어학 공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좀 병행해 나아가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을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몰랐던 회사를 이렇게 취업 부탁해를 통해서 좀 파헤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